제가 직접 이왕재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닥터 비타민C로 불리는 이왕재 교수.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그런데 이들에게 무척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하니까 아침밥에 원정을 빵 먹고는 아침밥 빵 하나 그때 이제 막 화에 날라온데 나는 내 오줌에 넣으면 비타민 타임. 그 사실은 이왕재 교수의 선창과 함께 일제히 꺼내든 것은 비타민C 알약. 지금 보시면 사실 오늘은 이 교수의 영향을 받은 비타민C 마니아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또 간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수축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수치가 아주 지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 아마 비타민 C 복용하면서 잘했나 싶습니다. 왜 100%만 나와도 되는데 110. 모두 비타민C 효능을 굳게 믿는 모습입니다. 저는 비타민C를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은 난 그분들의 의도를 묻고 싶어요. 진짜. 근데 비타민C는 우선 부작용이 없습니다. 쌉니다. 먹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 모임에 나온 이 신사분도 강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거 기당 먹어도 됩니까? 그럼 물하고 같이 식사 중간이니까 지금 드시면 되는 거죠. 이왕재 교수의 확신에 찬 권유에 오늘도 비타민C 복용자가 한 명 더 늘어날 모양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비타민C를 강의를 했어요. 그때 용산경찰서장님이 저 추천한 강의를 한 시간, 2시간 정도 했는데 용산경찰서 그 주위에 그 음방에 비타민C가 동이 났어요. 없어가지고 남대문과 동대문 사고 그냥 살아 날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타민C 보니까.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의 연구실. 닥터 비타민C라는 별명답게 그는 틈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이거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이거 뭐 수시로 먹지 뭐. 수시로 먹죠. 이거 뭐 몇 개 먹는지 모르지 뭐. 그는 정말 비타민C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내 홈페이지인데. 자기가 복용하는 양도 엄청나지만 온라인에 쓰건 오프라인에 쓰건 참으로 열심히 비타민C 효능을 설명하고 권유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비타민C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방방곡곡을 다니며 비타민C의 효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밀릴 때는 막 거의 매일 가는 데도 있지만 또 안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뭘 먹을 걸 줬는데 그냥 강단에서도 비타민C 이야기가 나오면 이왕재 박사의 목소리엔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흡수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관심 갖고 들은 친구는 그래서 자연 그의 제자 중 상당수는 이왕재 교수에게 배운 건강 비법을 이론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침에 편안하게 깹니다. 평소에도 왕 교수님 수업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비타민 많이 권하세요? 그럼요. 저 비타민C 실험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 늘 비타민C를 꺼내놓고 시작을 하죠, 저희.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이며 중견의학자. 그 방대한 의학의 세계 중 그가 특별히 비타민C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우리 장모님하고. 60이 안 되셨을 때 써주셨으니까, 아유,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이왕재 교수가 비타민C에 대해 남다른 확신을 갖게 된 건 가족 때문입니다. 20년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를 겪은 장모는 매일 비타민C 9,000mg을 복용 후 단 한 번의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한 간경화로 3년 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장인도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한 덕에 14년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시한부 생명 2년을 선고받은 이 교수의 아버지 역시 비타민C 덕분에 무려 12년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26년 전 군의관 복무 중 만난 대학 선배 이광호 교수가 처음 비타민C를 권했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왕재 교수의 증언. 저는 이 교수로부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은 후에도 알집을 부화시키는 박퀴. 당신의 서툰 방법이 박퀴를 더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세스코 무료 진단부터 받으세요. 해충은 강하지만 세스코는 더 강합니다. 1588-1119 세스코. SOL 모험을 떠나본 게 언제인가요? 아들과 친구가 되어본 적은요? 나는 좋을 듯 자연으로 떠나보세요. 구도일과 함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SOL이니까 여름철 먹이엔 강력한 매트, 편리한 리퀴드 둘이 합칠 순 없을까? 강력함과 편리함이 한 집에 쏙 더 강해진 우리 집 안심 도우마 매트 홈매트 콤팩 알파. 부모사랑 상조 장례팀장에 도전하세요. 매월 100만 원을 성공 지원 자금으로 더 드립니다. 100만 원을? 진짜? 100만 원이나? 연봉 1억에 도전하세요. 1566-0114 부모사랑 상조.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예. 자리에 앉자마자 비타민C 음료를 대접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밀리나 드세요, 비타민C? 저는 뭐 지금 최소한도 만 26년을 하루에 10g 이상씩을 먹었으니까 10,000ml 이상을 먹은 거죠. 10,000ml. 예. 한국에서 보통 나오는 게 1,000ml가 제일 많은 것 1000ml짜리 같은데. 열알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죠. 매일요? 그럼요, 매일이지. 그러면 한 번에 다 드시진 않고 아니요. 끼니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한 바에 의하면 비타민 C는 6시간을 주기로 이게 3시간에 혈중에 제일 많고 3시간이 지나면 바닥 상태가 되게 혈중 농도. 3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6시간입니다. 6시간을 주기로 아무튼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6시간 안에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과학적인 복용 방법입니다. 경험상으로, 교과서상으로 비타민C를 과량 복용을 하시면 어떻게 몸에 어떻게 좋습니까? 예, 그건 우선 비타민 E가 사실은 비타민 C보다 더 강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C가 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현대인은 이 항산화제를 적절히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도 많고 과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과거보다.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혈관 질환이 우리 이영돈 PD께서도 딱 보시면 아시지만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우리 혈관 질환이요. 이 젊은 나이에는 없었습니다. 50대 이하는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40대, 50대가 얼마나 많은 혈관 질환으로 우리 병원에서 스텐트를 하고 쓰러져 들어오고 이제 나이 구분이 없어요. 그 활성산소가 생겨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제일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게 뭐냐면 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비타민C.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 장모님이 막힌 혈관이 회복돼가지고 20년 만에 완치가 된 반신불수였던 분이 완치가 된 케이스 이런 걸 알지. 비타민C 드시고요. 그럼요. 비타민C를 9,000ml씩 지금 20년 이상 드셨거든요. 3,000씩. 응? 식사 때마다 3,000씩 3번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78세이신데 50대 중반에 쓰러지셨어요. 20년이 넘으셨죠. 근데 우리 주치 신경과 과장이 정말 그걸 보고 비타민C 매니아가 됐을 정도로 그분 비타민C 열심히 드십니다. 그 과장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건요.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잘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현대의학이 뇌졸중에 대한 저기는요. 대개 한 3년 간격으로 재발하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뇌졸중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재수 없어서 혈관 하나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전체로 나빠지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막혀서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막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그게 조금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피가 좀 돌면 조금 돌아오시잖아요. 제2의 후보들이 2-3년 지나면 다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입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는 20여 년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우연히
우연히 이분이 완치가 됐다는 얘기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20년의 과정을 잘 볼 때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다는 거는 거의 이상한 일인 거예요. 재발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지금은 좌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치가 되셨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간 경변으로 사실은 88년에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이 22년 동안을 사셨지 않습니까? 비타민C 드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02년, 그러니까 14년 후에는 간 때문에 병원 오지 마시오. 라는 얘기를, 간 경변으로 피를 토하신 분이에요. 간 경변 환자가 피를 토한다는 얘기는 끝이에요.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비타민C 드시고. 비타민C만 다른 분하고 다른 건 비타민C 더 드신 건데, 드시고 나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간 손상에 비타민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요. 이 교수는 ARS라는 항산화 전문지에 실린 논문에서 비타민C 결핍으로 죽은 쥐의 간을 분석했더니 간세포를 재생하는 물질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간경변 환자에게 비타민C를 투여할 경우 간세포가 재생될 것이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교수님 혈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체검사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팔팔 뛰겠죠. 제가 사실은 일부러 제 혈관을 검사를 했어요. 2년 전에 사실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심장혈관이에요. 심장혈관만 깨끗하면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혈관이야. 좀 막히면 절이면 되죠.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관상동맥, 혈관 3개, 약 3개, 좌우 3개, 6개를, 검사를 했는데, 제 제자가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가르친 친구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틀 뒤. 일주일 뒤에 보통 결과가 오는데, 이 선생님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 혈관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혈관이 어떤데? 혈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되게 기분 좋다. 어떤 상태냐? 무슨 검사를 했냐면요. 혈관이 막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 내피가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검사 방법이 발전을 했냐면 여기 침착된 칼슘을 스코어링을 해요. 칼슘 지수가 6개 혈관에 모두 0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연배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9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55년생이에요. 제 연배가 되면요, 칼슘 지수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비타민C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우리는 이 교수의 혈관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인 역시 이 교수의 권유로 17년 전부터 비타민C를 매일 6,000mg 이상 먹어왔습니다. 지금 가방에 제가 아까 점심에 먹고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제가 아직 머리 염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노화가 확실히 좀 늦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나 비타민C 얘기하니까 저는 싫죠. 힘 떼시고요. 오늘 받을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경동맥 내의 칼슘 지수를 재는 것인데 그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교수의 칼슘 지수는 0.06. 이영선생은 연세를 고려할 때 동맥경화증이 없는 상태. 검사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만족한 표정.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게 지금 저 경동맥을 봤지만 자신의 혈관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1년 전 실시한 관상동맥 진단 결과도 꺼내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요, 결과가 이겁니다. 칼슘 병변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칼슘 스코어도 6개 모두 0. 저는 빵이니까, 스코어가 0이니까, 한 10% 내지는 또 그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말하자면. 비타민C 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30년 가까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수의 부인의 혈관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장기간 비타민C를 복용해온 부인 지은주 씨. 육안으로도 깨끗한 혈관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그런 비타민C를 거의 30년 가까이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상하냐. 조카해. 오늘 저녁 밥맛 좋겠다. 비타민C를 복용해 본 적이 없는 PD도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이광재 선생님보다 확실히 동맥경화증이 좀 있으시네. 나보다 두껍네, 내 셀려. 이게 근데 여기 PD의 경동맥 벽에 쌓인 칼슘 지수는 1.6mm, 셋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이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히 비타민C를 복용한 쪽의 혈관이 건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입순이를 드셨잖아요. 예. 몸에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뭐가 나쁩니까? 나쁜 건 없죠.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몸에 나타난 증상이나 이런. 전혀 없습니다. 비타민C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광재 교수 말대로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석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또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실제 최근에 2, 3개월 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이상 경과 관찰한 결과 평소에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결석 발생 위험률이 약 2배 이상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왔죠. 그 연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로 결석, 즉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요로에 생기는 결석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3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요로 결석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옥살레이트, 즉 수산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제일 많은 돌은 칼슘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칼슘하고 수산염이 요로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도 드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돌이라는 거는 어차피 생기는 사람은 얼마나 자주 생기냐의 문제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막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수산염이 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변이 농축이 돼야 생기는 겁니다. 소변이 그렇죠. 소변이 농축이 되는 게 언제 요즘 같은 데인 거죠. 이렇게 더운 때 그래서 돌 생기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한여름에 옵니다. 막 탈수가 돼가지고 막 탈수되면 우리가 오줌이 안 나오잖아요. 오줌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오줌이 농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똑같은 성분이 있어도 농축이 되면 진해지니까 만나가지고 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돌을 관리하는 비뇨기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타민C하고 뭐고 간에 돌이 생기는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광재 박사도 비타민C가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500ml. 우선 제가 하지만 그런 환자들에게도 비타민C를 권한다니 적잖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이광재 교수의 설명은 더욱 놀랍습니다. 오줌으로 내보낼 이유가 있는데 비타민C 역할이 뭔가? 항산화제입니다. 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많습니다, 실제. 오줌이 방광을 공격하는 거를 막을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오줌이 고이죠. 이 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있어서 이 방광 여기 손바닥을 공격한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여기를 보호할 방법은 없어요. 세포 속에는 비타민C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혈중을 통해서. 세포 속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오줌 속에 비타민C를 섞는 수밖에 없어요. 오줌 속에 비타민C를 섞어야 오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이 교수의 비타민C 효능에 대한 확신은 굳건했습니다. 지금 이거 직접 드시는 비타민이에요? 네. 많이 쌓여 있네요. 굉장히. 하루에 이거 어느 정도 드세요? 하나가 1000mg이죠? 네, 한 끼 2알씩 해서 하루에 6알. 그러니까 6000mg을 드시는 거래요? 네, 와. 6000이면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도. 그렇죠. 먹으니까 좋으세요? 네, 확실히 덜 피곤하고 감기도 덜 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드셨어요? 저도 거의 한 10년 됐죠. 와. 그러면 10년에 드시기 전하고 후는 감기 덜 걸리고 몸도 덜 아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일주일만 착실하게 2알씩 해보시면 지금까지 삶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진짜요. 일주일만 착실하게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